착한 책가게 막내 보라돌이 보라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요즘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지구의 평균일지도 모른다. 평균으로 인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생활이 제한되자 대기오염 지수가 낮아지고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반대로 자연 생태계는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며 저 말이 정말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례없는 팬데믹은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흥청망청 자연과 자원을 소비한다면 더 이상 쾌적한 환경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메시지 같은 거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서문을 읽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어볼 거예요. 처음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범이 바로 우리들의 먹거리라는 내용을 서술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제가 처음으로 깜짝 놀란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구가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곳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넘어서는 안 되는 임계점, 한계선을 과학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지구가 현재 상태, 다시 말해 인류의 출현과 생존을 가능케 한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계를 보편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요한 록스트렘 박사는 세계 유수의 환경학자들을 모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2009년 이들은 권위 있는 과학저널에 실린 인류 생존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글에서 지구가 순조롭게 기능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했다. 박사가 말한다. 먼저 할 일은 지구 상태를 조절하는 환경의 작용 과정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간에게 안전한 삶의 공간을 보장하는 한계선을 과학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이었죠. 간단히 말해보죠. 우리가 이 한계 내에 머물면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허나 그러지 않는다면 자기 증폭적인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 우리의 집, 이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모델은 인간이 한계선을 넘지 않고 이 범위 안에서 삶을 영위할 방법을 정의한 일종의 지침이다. 국제사회, 정부, 국제기구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또한 그 대상이다. 70억 인구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벽, 난간을 세우자는 것이다. 요한 록스트렘 박사는 이 경계들을 정립하는 중에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가지 발견을 했다. 먹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대한 깨달음이었다. 박사의 목소리가 무겁다.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먹거리가 지구 한계선 침범의 주요 원인이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먹거리가 바로 주범입니다. 먹거리가 지구를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위험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위험 말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의 먹거리 체계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 IPCC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장 및 가축 사육을 위한 산림 벌채에서 화학비료 사용과 가공, 유통까지 먹거리 체계가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총 배출량의 23%, 즉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먹거리 체계는 토지 이용을 변화시켜 생물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는 주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지구 전체 지표면의 50%가 경작지로 전환됐다. 또 먹거리 체계는 질소와 인이 가장 대량으로 사용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이 물질들은 땅을 척박하게 하고 해안을 오염시킨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먹거리 체계는 특히 농약 등으로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며 담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먹고 산다면 지구 한계선을 전부 넘어서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모든 분석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후 조절에도 실패할 것이고 생물 다양성에서도 실패할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식수 문제에서도 토양의 건강, 질소와 인 배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먹는다면 화석 에너지에서 벗어난다 해도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공동 서명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평화적인 협력하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 전환에 착수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만 저는 아직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변화가 희생이 아니라 기대 수명과 형평성, 경제적 기회 면에서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길 위에 있으나 이 길이 더 나은 미래로 뻗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문제를 풀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지구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 록스트렘 박사를 포함하여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가 축적한 증거들 덕택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첫 세대이자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첫 세대이자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난 후에 이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 이보다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이 있을까요?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책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